4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투입된 불꽃야구가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지상파도, 케이블도 아닌 유튜브 독립 채널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미 론칭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기존 예능이나 스포츠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포맷, 그리고 오직 야구 팬덤의 힘만으로 성사된 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불꽃야구는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과 야구 유튜버, 그리고 일반인 참가자들이 섞여 진짜 야구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실험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 방송에서부터 야구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고, 기존 예능의 과한 편집이나 자극적인 콘셉트를 배제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제작진은 선수들의 실력과 전략,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에 집중하며 순수한 야구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 모델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가장 큰 리스크다. 지금까지 불꽃야구는 팬들의 후원, 자체 광고, 그리고 일부 기업과의 협찬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에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 구조는 확실히 혁신적이다. 하지만 그 혁신이 수익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억 원이라는 자금은 유튜브 예능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다. 심지어 대형 예능 프로그램의 첫 회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이다. 팬덤 기반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유료 시청이나 멤버십으로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작진은 광고주가 없어도 우리는 팬들과 함께 갈 수 있다. 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현실적인 비용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참가자 대부분이 전직 프로 선수나 야구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중적 확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야구 마니아층은 열광할 수 있지만 비야구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1시간이 넘는 콘텐츠는 유튜브 알고리즘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가 가진 실험 정신과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 콘텐츠의 주도권을 제작자와 팬이 함께 쥐는 구조는 최근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변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기존 방송국 중심의 콘텐츠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진짜 좋아하는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고 소비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불꽃야구는 그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다. 출연진들의 면면도 화제다. 이대영, 정근우 등 KBO 레전드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고 야구 유튜버인 최강야구 출신 김성윤과 같은 인물들도 합류했다. 덕분에 첫 방송부터 실제 경기 못지않은 긴장감과 몰입감을 자아냈다. 야구 경기의 생생한 상황 전달과 더불어 선수들의 땀과 고통, 전략을 보여주는 카메라 워크도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가 기존 야구 팬층을 넘어 새로운 팬덤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몇 주간의 반응에 달렸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방문율과 참여도다. 불꽃야구는 영상 말미마다 팬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다고 공언하며 쌍방향 구조를 강조했다. 이는 팬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방송 이후 실시간 라이브, 오프라인 팬미팅, 굿즈 연계 등 다각적인 수익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스포츠 예능 브랜드로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방송 퀄리티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확립되지 않으면 시즌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불꽃야구의 핵심은 결국 지속성이다. 한두 회차로 끝나지 않고 야구 팬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려면 매 회차마다 분명한 콘셉트와 이야기가 필요하다.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참가자들의 서사, 팬들과의 교감, 감동과 드라마가 어우러져야 한다. 방송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진짜 야구다. 지상파보다 낫다. 광고가 없어서 더 몰입된다. 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방송가가 놓쳤던 시청자 니즈를 정통으로 겨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너무 마니악하다.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은 보지 않는다. 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야구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야구팬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객에게도 보는 재미, 사람 보는 재미를 제공해야 한다. 제작진은 2회부터 일반인 참가자 서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포맷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불꽃야구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를 넘어 한국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팬덤의 규모보다
콘텐츠의 내구성과 확장성에 달려있다. 4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모험이 될지, 성구한이 될지는 이제 팬들과 시청자의 선택에 달렸다. 2. 87세 김용옥, 의사 며느리의 말실수 사과, 무심코 말해, 동치미, 결정적 장면. 87세 배우 김용옥이 의사 며느리에게 무심코 한 말에 대해 사과했다. 7월 5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잘난 남편 살아보니 쓸모없더라는 주제로 속풀이가 펼쳐졌다. 김태우는 할머니가 저 놈이 머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말 잘하는 것 같아. 제 할아비 닮아서 그래. 제가 가끔 성질을 부리면 집안에 없는 성질이 어디서 들어왔다고. 엄마 닮았다는 말은 안 한다. 고 모친의 기분이 상할 법한 조모의 화법을 말했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탈북민 방송인 신은아도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 우리 아들은 옛날에 윤사마였다. 지금은 살이 좀 쪘는데 다이어트만 하면 조인성 저리 가라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빠 닮았고 귀 다 잘생겼다고 하신다. 고 공감했다. 이에 김용옥은 무심코 말한 게 지금도 걸린다. 그냥 한 소리였다. 배려한다면서도 이런 실수를 한다. 손주가 여드름이 나더라.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난 적이 없는데 쟤는 심하게 나네. 며느리가 의사다.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라며 지난 일을 후회했다. 이어 김용옥은 구차하게 또 말을 못하겠더라. 이 기회에 이야기할게. 미안해. 그냥 한 소리야 라며 며느리에게 사과했다.